김치현의 정치쇼 3부 자존심이 강한 두 변호사의 대결 자강 두변 장은미 변호사 송영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내일 안 나옵니다. 네. 불출석 되게 이제 이런 거 할 때 불출석 사유서 내거든요. 네. 근데 제목이 불출석 의견서라고 냈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5월에 냈던 거 컨트롤 C, 컨트롤 V 가지고 냈다. 예? 그리고 이제 비판을 했고 뭐 규탄 기자회견도 열었는데 일단은 5월에 냈던 거랑 동일한 사유,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요 의견서 담긴 내가 불출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장 변호사는 어떻게 네. 봤습니까? 일단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여당 의원들을 자극한 측면이 있는 거고 복붙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리고 네. 지난 청문회 한번 있었으면 뭐 지난번에 있었고 뭐 이런 사유를 이제 더 추가 기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네. 보면 무성의를 좀 의도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내용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나왔으면 더 좋았겠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뭐 민주당 지지층들 사이에서 당시 5월 선고가 좀 의아하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법원 내부에서도 최소한의 유감 표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지금이라도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네. 또 이제 뭐 국정감사와 조사에 관한 법률 등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아예 이제 진행 중인 재판이기 때문에 이 청문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취지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법문을 보면 어쨌든 국회가 진행 중인 재판을 불렀을 때 그 소추에 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렀을 때 이제 전제 조건이 있으니까 일단 여당에서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게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까 이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자. 그리고 만약에 답변이 제한된다는 식으로 이제 답변을 거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어서 이게 왜냐하면 계속 재점화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끊어줄 필요는 대법원 입장에서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송변, 그 의견서 보니까 뭐 법원조직법 얘기도 나오고 뭐 헌법, 뭐 사법권 독립규정도 나오고 이게 나오는데 대법원장이 나와서 얘기하려면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진짜 나와서 얘기하면 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나와서 대답하는 것 자체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법부의 수장이 그런 것에 쉽게 움직여서 출석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국회법 121조 5항은요. 네. 대법원장의 출석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아닙니다. 그 조항이 뭔데요? 이게 121조 5항에 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등등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법원장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국회가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고 대법원장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헌법 62조 2항에 가면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출석 요구권이 있어요. 이걸 규정하면서 헌법에서는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라고 하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국회 국무위원이나 국무총리는. 그리고 같은 국회법의 121조 3항에서도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 네.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할 수만 있고 출석해서 답변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유서가 아니라 의견서로 나간 거고요. 하나 더 짚어보면은 그래서 사유서가 아니라 의견서다? 그렇죠. 출석 의무가 있는 거면 사유서를 내야겠지만 그러니까 의무가 있는 거면은 제가 나가야만 하는 건데 이래서 못 나갑니다. 의원님 요 사유서인데 의무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제목을 의견서로 한 거라는 얘기예요.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5명의 관점은 그런 걸로 보이고요. 하나 더 중요한 게 법원조직법 65조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합의의 비공개라고 해서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있죠. 이거 우리 시청자들 중에서 그 부러진 화살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옛날 영화인데. 석궁 테러 사건. 그 사건의 합의 과정을 공개했던 이정열 전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관련된 내용을 올렸는데도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미 끝난 사건에 대해서도 합의 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법원에서 극히 금기시되는 일이고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 변호사. 네. 국회에서 증언과 감정에 관한 법률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요거 이제 처벌되게 돼 있어요. 네. 지난번 이성윤 의원은 저랑 인터뷰할 때 요 얘기를 했거든요. 야, 이거 우리가 그러면 이제 고발할 거다. 그럼 법 위반이야. 네. 그럼 탄핵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이거 고발 대상 돼요? 그 처벌받 인터뷰
그 네. 장면이 엄청 화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제 다른 방송에서도 인용하는 걸 상당히 많이 봐서. 저희는 항상 그렇습니다. 예. 아이 뭐 화제를 몰고 다녀요. 예. 그런데 이건 또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앞서 전현희 최고위원은 네. 판단해보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예, 판단해보겠다는 것은 지금 당장 추진하는 것은 좀 신중하겠다라는 의미로 읽히고 지금 일부에서는 이게 저는 이제 5월 달에도 있었으니까 이게 불법이고 위법이면 이제 다시 열는 건 좀 어렵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제 판단이 전제된 것 같은데 그런 이제 법률적인 부분을 떠나서 정무적으로 고려했을 때 아니 왜 지금 이 시점에 대법원장을 지금 불러서 청문을 하려고 하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또 국민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압박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역풍도 사실은 고려해야 되고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이거 사실 지도부와의 어떤 전략적인 교감으로 이제 결론이 나왔다기보다는 이제 내부에서도 약간 급발진 뭐 이런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플러스 알파를 더해가는 그런 정치적 판단을 지금으로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국감이 또 있으니까 청문회나 국감이나 그냥 일반 국민들 보기에는 뭐 어쩌면 국회 상임위니까 비슷하죠. 똑같은데 네.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저 민주당 법사위원인 장경태 의원이 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장의 국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자리 이렇게 말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국감에서 또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부르면 안 되죠. 돼요? 여태까지 우리 국회가 이것에 대해서는 확립된 전통으로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법행정을 담당하면서 본인은 재판을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이 선서하고 증인으로 나와서 답변을 했죠. 그렇게 하는 것이 확립된 관행이고 이게 2002년에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 당시에 여야가 국회에서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르려고 했어요. 예. 그런데 브레이크가 걸려서 결국에는 안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최종령 대법원장이 나와서 인사말만 하고 그 당시에 이강국 법원행정처장이 선서하고 답변하고 끝날 때 대법원장이 와서 다시 인사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 그때 브레이크가 어떻게 걸렸냐면요. 예. 일단 한나라당 출신의 박관용 국회의장이 예. 상권 분립을 위해서 이건 신중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에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대선 후보로서 막강한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한나라당 소속의 함석재 법사위원장한테 서울역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국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법부가 국회의장을 증인으로 부르진 않았다. 그렇게 그 당시에는 마지막 한 걸음에 대해서 자제하는 어른들이 국회에 있었습니다. 예. 지금 국회의장이나 다수당 대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네. 우리 장 변호사 의견 들어보죠. 이게 아마 불러야 그런 돼요? 것 같아요. 이제 청문회를 막 이제 진행하려고 했을 때 아니 국정감사가 있지 않느냐. 그럼 국정감사장에 대법원장이 나오느냐. 이제 어떤 형식으로 이제 관행적으로 나오냐면 인사말을 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가 이제 서초동으로 대법원으로 가서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다면 출석을 막 강제하거나 뭐 탄핵 마일리지를 쌓는 거가 다거나 뭐 이런 부분은 너무 멀리 나아가는 거니까 어차피 그 자리에 계시니까 그러면 이석하는 것을 그것도 이제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이석을 하지 못하게 하고 추가로 물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지 않겠느냐라는 뭐 아이디어랄까요 이런 대안이 이제 법사위 위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국회에 또 나오니 이것도 공수가 바뀌었어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당에서 나와라 야당은 왜 나가냐 요건데 이번에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야당에서 나와라 여당에서는 왜 나가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김현지 총무비서관 일단 근데 보도가 좀 달라요. 동아일보 26일자 같은 날인데 26일에 동아일보는 출석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겨레는 불출석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거 장 변호사가 알기엔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나온다는 겁니까? 안 나온다는 겁니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예. 그런데 제 개인 의견은 예.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운영위에서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는 거는 어쨌든 대통령실의 살림살이잖아요. 그 부분을 실무자로서 제일 아는 분은 또 김현지 총무비서관일 수 있고 아마 보도가 엇갈리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팽팽한 기류가 대통령실이나 여권에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럼 대통령실과 여권의 관계자들도 1인
1인 1설인 건가요? 이 본인이 네. 원하는 바를 또 네. 이게 이제 예측치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안 나올 거다 뭐 이러저러하다 이제 의견이 반영돼서 양측으로 완전히 극단적인 기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예. 말씀드렸다시피 뭐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오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온다고 하지만 완전 실무를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예. 다만 민주당에서는 그런 우려는 있는 것 같아요. 김현지를 부르는 건 사실 살림살이를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다. 만사현통이지 이거 보러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예. 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낙마 때도 관여한 게 맞냐 뭐 이런 기타 등등등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정쟁의 소재가 될 걸 우려하는 목소리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안 나오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한겨레 기사에 보면 여권 고위 관계자의 워딩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김 비서관은 국감에 못 나간다. 그럴 사정이 생겼고 적어도 열흘 이내에 관련 배경이 공개될 것.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게 되게 개인 사정으로 국감 못 나온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럼 뭐 업무와 관련된 사정이라는 건데. 예, 그러니까 예. 이렇게 여당에서 자꾸 헷갈리는 얘기를 하면요. 예. 국민들께서 김현지 총무비서관에 대해서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이런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안동역에서라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리고 대법원장은 지금 그렇게 극구 증인으로 불러내겠다면서 총무비서관은 못 부르겠다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으면 예.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아 김현지 비서관이 정말 비서실세가 맞나 보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하죠. 총무비서관으로서 직이 있으니까 비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비서로서 본인의 직분에 넘는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예. 국민들께서 그렇게 보실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문진석 의원이 국회 운영위에서 호통치면서 조용히 해보세요. 김현지 못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했잖아요. 열흘이 지나야지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국민들께서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 장 변호사도 추석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민주당에서도 뭐 역시 의견은 갈리는 것 같아요. 김영진 의원은 인터뷰에서 네. 나와야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다음은 이슈 좀 보죠. 이진숙 방통위원장 일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통이니까 이걸 방미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이제? 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여기 보니까 기존의 방통위 이제 공무원들은 그대로 이제 이전에 가는데 정무직 공무원인 위원장만 이제 면직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진숙 위원장이 이제 내려와야 됩니다. 기관이 없어졌으니까. 자, 그랬더니 이진숙 본인과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이진숙 축출법이다. 이진숙을 빼내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위인설법이다. 요 얘기인 거고. 민주당에서는 자아가 비대하다. 정부에서는 그렇게 비중 있게 보고 있는 사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준숙 위원장은 법률 대응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거 헌법 소원한다는 얘기잖아요. 헌법 소원하겠다. 일단 헌법 소원 했어요. 이 법의 위헌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위헌 결정까지 나오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부칙 조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정무직 공무원인 본인만 제외한 나머지 뭐 임명직까지 포함해서 고용 승계가 되는 걸로 방미 이제 통위원회로 그러니까 새로 정무직인 신설하는. 위원장만 빼고 다 그래, 고용 위원장만 승계. 빼고. 이게 부칙이 있나 보죠?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 문제 제기하는 것처럼 이건 남한을 표적으로 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입법 건재 거열단이 있고 헌법 소원은 그런 뭐 요건을 보자는 과잉 침해 요지가 있는지 그럼 입법 목적이 정당한지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이게 전 정부 인사고 정무직이라는 건 이제 정치권의 입김으로 들어가는 인사들이어서 예. 이 부분이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 것이 아예 뭐랄까요 이 침해 최소성 원칙을 위배하고 이 입법권자의 결단도 무력화할 정도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낼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입니다. 그 얘기는 예. 일반 직원들까지 다 고용 승계 안다고 다 잘라 이러면은 위헌성이 있을 수는 있는데 뭐 이를테면 그럴 수 예를 있는 들면 거죠. 정무직 장관급 예. 위원장 한 사람만 고용 승계 안 시키는 거는 그렇게 과한 기본권 침해는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오히려 그 반대로 봅니다. 이건 위헌이에요? 처분적 법률이자 개인화된 법률 중에서 가장 나쁜 형태의 법률이고 여태까지 이런 부칙 조항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칙에 보면요. 기존의 방통위가 했던 행위는 방미통위가 한 걸로 보고 간주 조항들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같은 기관으로 보니까 네, 그래서 경과 규정으로
방통위 직원은 방미통위 직원으로 승계가 되고 이런 조항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유일한 예외가요. 괄호 열고 정무직은 제외한다 8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무직은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진숙 위원장 딱 한 사람뿐이에요. 예. 물론 헌재가 처분적 법률이나 개인화된 법률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헌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합헌이라고 판단했던 사례도 과거에 있긴 해요. 예. 그런데 그런 사례들 중에서 이 사안처럼 정확히 한 명만 그 조항에 적용을 받는 사례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헌재도 차별적 취급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돼야지만 그게 합헌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찍어서 그 사람을 몰아내기 위한 부칙을 둔다면은 그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이건 이진숙 위원장이 본인이 이제 직을 면하게 되는 김에 정치하려고 나올 게 아니라 헌법소원 심판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해서 저는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 나올 것인가? 이제 지난주에 저희 얘기했을걸요.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보석 가능성 0. 두 사람 다. 두 분 다. 그죠? 예, 못 나올 것 예,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심리가 있었잖아요. 심리 내용이 좀 저 외부로 공개됐어요. 그거 듣고 나니까 0이 더 0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좀 올라갔습니까? 그대로 0입니다. 그대로 0이에요? 전 예. 거의 마이너스다. 이 정도면. 마이너스. 0보다도 더 못했다. 더 못했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왜요? 아니 기본적으로 이런 워딩이 저는 좀 와닿았었는데. 일단 제가 워딩 읽어드릴게요. 예. 구속 이후에 1.8평 방 안에서 서바이브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 영어로 했다는 얘기죠. 서바이브는. 제가 변호인을 접견하는 이유는 왔다 갔다 그 자체도 하나의 운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검 조사 불출석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했대요. 조서 자체가 질문도 이상하고 대답도 이상해서 일일이 고쳤다. 200명 검사가 5만 가지를 가지고 기소하는데 유치하게 짝이 없다. 응하기 시작하면 몇 번을 부릴지 알 수 없다. 예, 그래서 협조 안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장판사가 물어봤어요. 백 부장이. 계속 구속 상태가 유지되면 출정을 거부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거부라기보다는 원활하게 하기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 현실적으로 일주일에 몇 회씩 하는 건 쉽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워딩입니다. 자, 이걸 듣고 나니까 왜 마이너스예요?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왜 특검이 안 나가냐라고 했을 때 본인이 불렀을 때는 다 잘 나왔다 피의자들이 이거 약간 실력 문제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내가 부분도 특검할 있어요. 때는 나는 불렀는데 너네가 못 부르는 거 아니냐. 그런 건 대단히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라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고 자기는 안 나가는 거잖아요. 아주 그냥 기를 쓰고. 그런데 이 재판에만 또 잘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법원을 설득할 것이며 그리고 1.8평에서 서바이브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처음에 구금됐을 때 그랬어요. 운동도 하고 규칙적으로 잠도 자고 하니까 너무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데 이건 국민들께 예의도 아니고 법원을 설득하기에는 그리고 뭐 법원에서도 여러 가지를 물었는데 이게 허위 공문서 작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주 본인의 아랫사람한테 다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모습. 정말 저는 좀 비겁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역시 여전히 0이요? 예, 보석허가 결정은 역시나 안 나올 겁니다. 어떤 워딩이 제일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일단 김계일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어디로 도망가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 도망할 염려는요. 법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재판 절차의 진행 그리고 재판 결과의 집행 이 두 가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주안점입니다. 그러면은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도 비록 별건이라고는 하지만 공판기일에 11번이나 안 나갔잖아요. 예. 그러면은 법원의 관점에서는 아니 구속되어도 안 나오는데 석방되면은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법 외적인 문제인데 윤 전 대통령이 그날 했던 여러 가지 말들 중에 피고인의 지위에서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은 그래도 뭐 구속돼서 여러 가지 사정을 토로하는가 보다라고 선회해 줄 수는 있는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1.8평 안에서 서바이브하기가 힘들었다라고 본인의 사정을 앞세우는 건 전 적절하지 않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지옥고라고 해서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서 한계 상황에 주거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본인이 대통령 재임 중에 내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내가 여기 있어 보니까 정말 미안하고 송구스럽더라. 이런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것이 전직 대통령다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재판이 금요일 날 있었죠? 네. 근데 주말에 이거는 되게 이제 보석이나 이런 거는 결정 빨리 해주잖아요. 예, 시행 그죠? 내용이 시행 규칙에 보면 7일 안에 청구에. 근데 대부분 일찍 빨리 하죠.
업무일 기준으로 하면은 오늘이니까 오늘에도 결정을 내줄까요? 이미 또 7일 그 규정은 지났고 그게 뭐 엄청나게 강제성을 가진 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의 또 고민이 길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언론의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바로 풀어주기 위해서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떤 시점을 아마 저는 그 당일에 결정은 내렸을 거라고 보고 이 재판부가 항변 내용이나 아까 짚어주신 대로 김계리 변호사가 세상 유명하니까 안 도망갈 거다. 이거는 권성동 의원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주 우려는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은 상당히 낮다고 보는 거고. 연예인들 다 석방이. 뭐 같은 거죠. 증거인멸 우려를 이제 주로 보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번 주 안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래요? 저는 뭐 오늘쯤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날 법원이 재판을 진행을 했고 여러 가지로 바빴기 때문에 그날은 결정 못한 것 아닌가 보여지고 오늘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 자강두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미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